관련 인터뷰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년퇴직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굴곡이 심한 게 좀 억울하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우라병이 났어요. 소설이 야해서라기보다는 한국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 책은 제가 참 아끼는 책인데 저는 우리나라 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고생한 걸 동조하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 변태라는 둥, 상마라는 둥 이렇게 꼬리표만 붙었어요. 참 그 허탈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벌써 1년이 넘은 인터뷰 내용인데도 저 때에도 좀 억울하다 이런 심경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2년도죠. 즐거운 사라가 이제 법정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재판정에서 사실은 찬반 양론이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인들을 이제 불러요. 그때 이제 반대측 증인으로 갔던 분들이 누구냐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또 손봉호 교수들, 그러니까 주로 법률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이 책은 오염물이다. 그리고 이 책 때문에 에이즈가 범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당시 어떤 면에서 보면 즐거운 사라라는 게 이제 사라라는 대학생이 그냥 자유분방한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동성애도 하고 뭐 연애를 하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주제인데 당시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 또 당시에 신문들 저도 뭐 그때 기자 생활할 때도 보면 당시 신문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강수 교수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이런 동성애나 이런 뭐 그 자유연애라는 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노골적으로 묘사되니까 도저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느냐면 10년 뒤에는 이 책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법 감정으로 봤을 때는 유죄를 선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재판장이 판결문을 그렇게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도 보면 이것 자체가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시대를 어떤 면좀 잘못하고 났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시에 그래서 아마 마강수 교수가 워낙 이분이 천재고 사실은 굉장히 이 당시에는 유명했던 분이지만 그 이후로 해서 그 법률적인 문제로 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또 피해도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비운의 삶의 끝이 아니었고 과거에 마 교수는 행복의 조건으로 성을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 채널A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권력을 가지고서 그 양반이 많은 여자를 섭렵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진시황도 그렇고 뭐 이른바 삼천궁녀도 그렇고 돈을 벌고 나서 또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 옛날 역사를 봐도 끝에 가서 추구하는 건 결국 섹스예요. 그런 거 보면 역시 성이 있어야 예술도 활발해지고 또 성문화가 제대로 돼야 사회도 건전해지고 성범죄도 줄어든다. 뭐 이런 뜻에서 제가 성을 강조한 겁니다. 예. 예. 하 교수님. 네. 저 얘기를 또 이제 고인이 돼서 들어오면 또 달리 듣기도 하고 또 아직도 파격적인 것 같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가 계속 말끝마다 성 이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거의 혐오감까지 느꼈던 분들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가 처음부터 저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닌데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성 에너지가 인간의 어떤 근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서양에 비해서 도덕주의적이고 엄숙하고 근엄하고 이런 가치를 위해서부터 많이 이제 강요를 하는데 예. 정말 우리 사회 본질이 그렇게 도덕적이냐? 그러면 높은 분들은 왜 밤에 그런 술집에 가고 그렇게 자유로운 문란한 생활을 누리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그러한 본질이 있는데 겉으로 마치 아닌 것처럼 가리는 게 더 위선이다. 경리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성을 이야기해야 우리 사회 위선이 깨지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 동양 사회 특유의 보수성이 있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바로 핵심적인 뇌관이 성 문제다. 이걸 건드려야 우리 사회 보수성이 터진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위압적으로 이분이 원래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아닌데 공식적으로 말을 할 때는 더 일부러 계속 모든 문제를 다 성적인 쪽으로 갖다 붙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을 받고 근데 그 정도 공격을 자초할 정도면 사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래 덤벼 태면 덤벼봐라 이런 성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사실 마 교수 자신은 굉장히 좀 여리고 이런 감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문단계에서도 뭐 왕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른 작가들과도 굉장히 좀 트러블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이
마광수 교수가 온 사회에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마광수 교수를 지지했던 게 좀 진보적인 쪽들. 왜냐하면 진보적인 쪽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표현의 자유다 보니까 마광수 교수를 야한 거 표현하는 게 뭐 어떠냐라고 지지를 해줬는데, 그러면 진보적인 운동을 한 사람을 좀 밀어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뭐 이회수 씨, 이회수 작가 그분을 뭐 개통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저는 또 공지영 작가하고 싸운 건데 처음 알았어요. 네, 공지영 작가는 아니 이분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독신주의로 장사를 그렇게 하더니 왜 본인은 결혼을 3번이나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사람이 보통 피하 구분을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래야 주변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야 사람이 안 외로워지는 건데 이분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360도의 전후좌우 다 공격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영원히 외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안 모이고 결국 그렇게 엄청난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조금 외로운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점의 법 감정으로 봤을 때는 유죄를 선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재판장이 판결문을 그렇게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도 보면 이것 자체가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시대를 어떤 면좀 잘못하고 났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시에 그래서 아마 마광수 교수가 워낙 이분이 천재고 사실은 굉장히 이 당시에는 유명했던 분이지만 그 이후로 해서 그 법률적인 문제로 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또 피해도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비운의 삶의 끝이 아니었고 과거에 마 교수는 행복의 조건으로 성을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 채널A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권력을 가지고서 그 양반이 많은 여자를 섭렵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진시황도 그렇고 뭐 이른바 삼천궁녀도 그렇고 돈을 벌고 나서 또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 옛날 역사를 봐도 끝에 이제 강요를 하는데 예. 정말 우리 사회 본질이 그렇게 도덕적이냐? 그러면 높은 분들은 왜 밤에 그런 술집에 가고 그렇게 자유로운 문란한 생활을 누리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그러한 본질이 있는데 겉으로 마치 아닌 것처럼 가리는 게 더 위선이다. 경리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성을 이야기해야 우리 사회 위선이 깨지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 동양 사회 특유의 보수성이 있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바로 그 핵심적인 뇌관이 성문제다. 이걸 건드려야 우리 사회 보수성이 터진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위압적으로, 이분이 원래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아닌데 공식적으로 말을 할 때는 더 일부러 계속 모든 문제를 다 성적인 쪽으로 갖다 붙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을 받고, 근데 그 정도 공격을 자초할 정도면 사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래 관련 인터뷰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년퇴직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굴곡이 심한 게 좀 억울하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우라병이 났어요. 소설이 야해서라기보다는 한국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 책은 제가 참 아끼는 책인데 저는 우리나라 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고생한 걸 동조하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 변태라는 둥, 상마라는 둥 이렇게 꼬리표만 붙었어요. 참 그 허탈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벌써 1년이 넘은 인터뷰 내용인데도 저 때에도 좀 억울하다 이런 심경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2년도죠. 즐거운 사라가 이제 법정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재판정에서 사실은 찬반 양론이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인들을 불러요. 그때 이제 반대측 증인으로 갔던 분들이 누구냐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또 손봉호 교수들, 그러니까 주로 법률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이 책은 오염물이다. 그리고 이 책 때문에 에이즈가 범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당시 어떤 면에서 보면 즐거운 사라라는 게 이제 사라라는 대학생이 그냥 자유분방한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동성애도 하고 뭐 연애를 하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주제인데 당시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 또 당시에 신문들 저도 뭐 그때 기자 생활할 때도 보면 당시 신문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광수 교수의 그러니까 작품을요. 도저히 어떤 이런 동성애나 이런 뭐 그 자유연애라는 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노골적으로 묘사되니까 도저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느냐면 10년 뒤에는 이 책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가서 추구하는 건 결국 섹스예요. 그런 거 보면 역시 성이 있어야 예술도 활발해지고 네. 또 성문화가 제대로 돼야
사회도 건전해지고 성범죄도 줄어든다. 뭐 이런 뜻에서 제가 성을 강조한 겁니다. 예. 예. 하 교수님. 네. 저 얘기를 또 이제 고인이 돼서 들어보면 또 달리 듣기도 하고 또 아직도 파격적인 것 같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가 계속 말끝마다 성 이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거의 혐오감까지 느꼈던 분들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가 처음부터 저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닌데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성 에너지가 인간의 어떤 근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서양에 비해서 도덕주의적이고 엄숙하고 근엄하고 이런 가치를 위해서부터 많이